이번 시간에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개념을 확장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객체와 메소드를 소개합니다. 객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파이썬에서는 숫자, 문자열, 리스트와 같은 데이터들을 가리켜 객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객체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해요. 상태와 정의된 동작을 가진 데이터. 네, 여기에서 일단 상태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뜻하는 것으로 변수를 이용해서 기억할 수 있는 유형의 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정의된 동작이란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즉 함수를 뜻하는데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 변수로 기억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네모칸 안에 보이는 코드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간단한 코드입니다. 멤버가 3개인 리스트를 변수 스트링 리스트를 이용해 기억해 두겠다 인데요.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스트링 리스트 변수가 리스트 타입의 값을 기억한다. 또는 리스트에 포함된 3개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된다 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익숙한 느낌이라 딱히 어려운 건 없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은 사실 네모칸 안의 코드와 같은 구문을 실행하고 나면 변수는 값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리스트 유형의 객체를 변수에 대입해 기억하게 되면 변수는 리스트의 값뿐만 아니라 리스트가 가진 기능, 즉 함수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꼭 리스트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타입의 객체라도 이는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렇게 변수의 객체가 기억되고 나면 변수는 값을 보여주거나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파이썬의 변수는 단순히 어떤 유형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값과 기능을 가진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객체가 가진 기능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의된 동작을 가리켜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키워드 diff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함수와 객체가 가진 함수를 구분짓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반 함수와 메소드는 일단 기능 수행의 대상이 다르고 호출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네모칸 중 첫 번째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일반 함수, 파이썬의 기본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함수들은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아무 위치에서나 호출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네모칸에는 메소드의 호출 형태가 있는데요. 메소드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일단 존재해야 돼요. 어떤 타입의 객체든 일단 만들고 나야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한 메소드는 객체 내부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대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객체의 유형에 따라 다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문자열, 리스트, 튜플 등 다양한 파이썬 기본 자료형들에는 다양한 메소드가 따로 정의되어 있고요. 메소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대입된 변수의 뒤에 도트 연산자를 입력한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의 호출문을 입력해야 합니다. 도트 연산자 또는 점 연산자라고 불리우는 기호는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기호이자 연산자 되겠습니다. 메소드의 예 몇 가지를 테이블로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문자열에는 이러한 메소드들이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값을 나타내는 객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수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에도 다양한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죠. 곧이어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에서는 테이블만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상 객체와 메소드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려봤는데요. 메소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 몇몇 수강생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메소드 종류가 좀 많은데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자신이 없어요. 라는 식의 반응이 많은데 결론은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각 자료형에 정의된 메소드는 그 숫자가 워낙에 많고요. 기능도 아주 다양합니다. 심지어 앞서 테이블로 보여드린 것들보다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메소드가 훨씬 많습니다. 숫자형이나 튜플은 아예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각 자료형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를 빈틈없이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실제로 이는 권장되지 않는 학습 방식이기도 합니다. 메소드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사용 횟수를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파이썬의 모든 기본 문법이나 함수를 다 외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메소드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고요. 참고 대상이자 연습 대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담은 조금 더 갖지 마시고 메소드를 유용하고 고마운 그냥 친구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메소드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으로 다 해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해당 자료형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 메소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의 기본 함수 중에는 di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더라고 할게요. 더 함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객체 또는 자료형이 어떤 상태나 정의된 동작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스트링이라고 써볼게요. 스트링은 문자열 자료형을 뜻하는 말이죠. 그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이름들이 다 문자열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상태 또는 기능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문자열 안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고요. 리스트 마찬가지고요. 인트 같은 숫자형 데이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들에는 여러 가지 상태나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자열과 리스트를 가지고 메소드 실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본 자료형들에는 다 기본적으로 메소드, 상태 많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자열과 리스트가 특히 유용한 메소드가 많고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자열 S는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라는 문자열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요. 리스트 T는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를 각각 멤버로 갖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일단 S, 문자열 관련 메소드를 몇 개 활용을 해볼게요.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또는 변수 뒤에 일단 점을 찍는 겁니다. 점을 찍으면 이런 뜻이에요. S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즉 문자열 데이터 S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count라고 한번 해볼까요? count 문자열 메소드 count입니다. count는 문자열에 정의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호출하면 안 돼요. 문자열 메소드니까 문자열에서 호출을 해야 한다 입니다. 이거는 다른 메소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count는 문자열에 들어있는 특정 문자의 개수를 세어준다 입니다. 자, 여기다가 A라고 써볼게요. 제가 보니까 S 문자열 안에는 A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요.
이 카운트는 그 개수를 반환을 해준다 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5가 무사히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count 메소드이고요. 자, 이번엔 인덱스도 한번 해볼까요? 인덱스는 뭐냐? 인덱스 번호, 주어진 멤버의 인덱스 번호를 찾아준다 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시는 부분이 있겠죠. 자, A라는 문자, S에는 A라는 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5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번호를 몇을 줘야 되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인덱스 메소드는 주어진 멤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인덱스 번호만 가져다 준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있으니까 0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유용한 메소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바로 replace라는 문자열 메소드가 있습니다. replace. 자, replace는 뭐냐면 대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존의 멤버를 골라서 그 부분을 새로운 멤버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이라고 해요. 애플이라는 멤버가 여기에 있잖아요. 애플이라는 멤버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다. 두 번째 인자를 줘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애플을 피치로 바꿔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싶어요. S2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치, 바나나, 그레이프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replace, 기존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한다인데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열은 어떤 데이터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immutable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immutable이라는 것은 객체가 멤버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replace는 애플이라는 멤버를 피치로 변경해준다, 대체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소드잖아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replace는 S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변경되어 있는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한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eplace는 문자열의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고요.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에는 replace처럼 문자열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소드들이 다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문자열은 immutable 데이터이니까 문자열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도 문자열의 원본, S의 원본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메소드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념만 본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리스트 관련 메소드도 조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도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인덱스. 따라서 인덱스 메소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문자열은 문자 하나하나가 멤버인 반면에 리스트는 쉼표를 기준으로 멤버를 구분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다 써줘야 인덱스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로 해볼게요. 바나나로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출력. 그러면 1번 인덱스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인덱스 메소드에는 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문자열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문자열을 찾아달라고 인덱스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냐? 문자열의 인덱스 메소드나 리스트의 인덱스 메소드나 둘 다 없는 걸 찾으면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킨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덱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제대로 된 존재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 좋다 이고요. 카운트도 있었죠. 카운트도 똑같이 있는지 볼까요? 애플 카운트는 개수를 센다죠. 애플의 개수는 1개 맞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거 앱이라는 문자열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면 0개. 네, 카운트도 잘 되네요. 리스트랑 문자열은 서로 다른 자료형이지만 유사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메소드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하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는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append는 덧붙인다, 추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리스트 멤버가 3개 있는데 append에다가 인자를 하나 추가해 주게 되면 그 인자를 4번째 멤버로 추가한다 라는 기능을 수행해요. pitch 이렇게 해보고요. t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피치 이렇게 추가가 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자열과의 또 특별한 차이점 확인을 하셨나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뮤터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한 내용 변경, 조작을 하더라도 원본을 훼손하지 않죠.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문자열을 아예 생성해 버린다. 이것이 문자열 메소드의 특징인데요. 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뮤터블 데이터, 즉 원본이 바뀔 수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변경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소드를 이용한 객체 조작을 할 때에는 이뮤터블이냐 뮤터블이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메소드들을 익히고 익숙해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메소드는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실습을 다 해볼 수도 없고 뭐를 해야 될지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만 실습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고요. 실습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메소드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메소드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두세 개조차도 지금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입니다. 메소드는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을 익혀두고요. 참고해서 연습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대상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용어를 정리하고 개념을 확장하자면서 객체와 메소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드렸는데요. 암기의 대상이 아닌 참고 대상이자 연습 대상인 메소드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는 파이썬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될 테니까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